여태 역대 미국 대선은 주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었습니다. 선거 전후 일주일간 주가가 1% 가까이도 움직인 경우가 별로 없었었는데요. 이번은 아주 특이하게 일주일 사이에 주가가 10%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에 급변하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근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네. 나스닥이 어제 고점까지 따지면 거의 1200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10%인데 10%는 어지간한 재료 아주 대단히 큰 호재 이런 게 나왔을 때도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정도의 수준으로서 엄청나게 올란 그렇죠. 상황입니다. 네. 자, 최근 미국 시장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드십니까?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어제 이제 진행하셨던 이 주식 경제를 예. 본방을 못 봐가지고 이제 예. 봤더니만 우리 또 센터님께서 아주 심플하게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예. 어떻게 정리를 한 걸 들으셨습니까? 그냥 주식은 오르게 돼 있었다. 아, 예, 예. 금리 인하가 예. 인하라서 호재. 예. 금리 인상이면은 인상할 만큼 경기가 좋아서 호재.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서. 예. 대선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하든 오를 것 같았다. 뭐 세팅이 돼 있었던 것 같고 아니면은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저기 미 대선 이후에 어느 정도 예상했던 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할 것이다. 예. 충분히 우리가 예상했던 시나리오였고 그러한 쪽으로 인한 제1감은 상식적인 그거는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이고 조금 빠질 수가 있겠다. 예. 그런 쪽에 베팅했던 세력들을 갖다가 오히려 그냥 쇼스퀴즈로 내모는 그런 어떤 시도도 있을 수도 있었다. 예. 그리고 바이든 당선인에서 바이든 대통령으로 거의 기정사실화 시키는 데는 주식이 올라주는 게 좋다. 예. 뭐 그런 측면에서 좀 애썼을 세력도 있겠다. 그 측면에서 어제 백신 재료도 저는 예. 조금 그 연장선에서 봅니다. 예. 우선 뭐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 백신의 90%의 효과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그거 한지 기사를 보니 뭐 한 94명 정도, 예. 94명 정도에서 무슨 뭐 위약을 투여했고 백신을 투여했고 코로나 걸린 중에 보니까 백신 맞은 사람 중에 10%밖에 코로나에 안 걸렸더라. 그래서 90% 효과가 있더라. 이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무엇보다도 그걸 갖고 어쨌거나 파우치 박사도 뭐 굉장히 우호적으로 좋게 얘기했고 한데 그 파이자하고 바이언텍에서 한 말이 보다 이 확실한 안전성과 관련한 데이터는 다음 주쯤에 나온다 했어요. 예. 그러면 데이터 나오고 나서 얘기하지. 우리가 뭐 모더나도 겪어봤고 뭐 지금 블룸버그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 블룸버그의 헤드라인은 지금 브라질에서 하고 있던 중국산 백신 트라이얼 이게 지금 중단됐다는 거예요. 아주 예.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답니다. 이 백신이라는 게 그렇게 장난같이 얘기할 수가 없는 건데. 예. 자, anyway 첫 번째 슬라이드는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블루웨이브는 아직까지는 미확정입니다. 예. 그렇죠. 지금 조지아주에서 주법에 따라서 50%를 못 넘김에 따라 1월 5일 날 이제 결선 투표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조지아에서 2명의 상원 의원을 민주당에서 가져간다면 블루웨이브가 될 겁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확정되는 것과 더불어서 블루웨이브의 시나리오는 이거였죠. 대규모 경기 부양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시장 금리는 상승할 것이다. 뭐 국채 수익률이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증세한다고 했고 그리고 규제 강화한다고 했으면 예. 고로 기술주는 부담된다. 그 대신 경기 민감주에는 좋을 것이다가 블루웨이브 시나리오였습니다. 예. 그래서 대선 전에 기술주들이 밀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가 자 백신 개발로 왔다. 그렇다면은 이 자체가 경기 부양 아닙니까 이제? 이 자체가 경기 부양인데 그렇다면 대규모 경기 부양 필요 없나? 뭐 안 한다기보다도 그 규모가 줄어들 수가 있겠고 경기 회복 자체가 시장 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식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로테이션의 방향은 이런 거죠. 기존에 잘 달렸던 성장주, 대형 기술주, 언택트 수혜주에서 이제는 가치주, 경기 민감주, 중소형주. 어제 러셀 올라간 거 보세요. 그런 식으로 로테이션이 가능하겠다는데 센터장님 조금만 시간 주십시오. 예? 어제 재미가 있었던 것은 다우지수가 장중에 1600포인트도 더 올라갔다가 그렇죠. 예. 예. 마감이 이제 834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윗골이 달렸죠. 예. 윗골이 달렸는데 자, 그다음에
5분 차트로 보겠습니다. 그러니 백신 소식에 그냥 개법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처음 5분이 다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계속 밀리고 장막판에는 한 20분 정도는 급격히 이렇게 밀리죠. 고점은 5.69% 하루에. 예. 자, 어제 만약에 최근에 다우지수에서 퇴출됐던 화이자 그리고 엑슨모빌까지 있었더라면 2,000포인트도 찍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예. 엑슨모빌이 이제 12% 넘게 올랐습니다. 화이자 뭐 엄청나게 올랐지만 지금 화이자, 엑슨모빌이 불과 얼마 전에 무겁다고 쫓겨났던 종목들이죠. JP모간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13.5%. 예. 금리 올라서 그런지 경기 회복한다고 그런지. 그 다음에 화이자 주가도 보시면은 이렇게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7.69%나 올랐습니다만 장중 고점 절반 토해냈고요. 예. 음봉 생긴 거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시점에 이 백신 효과로 이 종목만큼은 위로 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월간 차트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이때가 이제 닷컴 버블 무너지기 전까지 이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기술적으로만 접근하자면요. 여기서 진짜 이 백신이 제대로 된 거라면은 이 우하향하는 위에 저항선 뚫고 간다면은 기술적으로는 여기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고 이것도 뻥이라면 이번에는 이 또 채널 하단까지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 뭐 그런 상황. 예. 나스닥도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나스닥은 어제 마이너스로 끝났죠. 마이너스 180포인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백신 개발에 패러다임이 적용된 상황. 넷플릭스 월간 보시면은 더 조금 아찔한 뭐 이런 식의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보시죠. 유럽은 굉장히 지금 코로나에 시달리고 있다 보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도 심각한데 이 굉장히 팬데믹 장세 이후에 힘겨웠던 이 61.8%를 갖다가 어제 백신 재료로 올라섰습니다. 예. 뭐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더 추이를 한번 지켜보시죠. 예. 일단 뭐 어제는 보면 백신이 가장 화제를 불러일으키긴 네.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백신이 그 효과가 있어서보다는 주식 시장이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백신이 효과를 발휘한 것처럼 생각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그 듭니다. 관련한 기사에 이렇게 요즘은 또 댓글 보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우리 시민들 댓글 중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저 동네는 또 뭘 덮어야 되지? 예. 무슨 뉴스를 덮어야 되길래 이 시점에 또 저게 나오지? 예. 뭐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되게 그럴 경우에 어떤 소식 가지고도 덮이지는 않습니다. 덮이는 하나는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뭐죠? 자체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네. 그때는 이제 그냥 놔둬도 덮여버리는 형태가 되는데 많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어떤 거를 가지고 그거를 막으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막혀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이제 결이 달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그 댓글의 의미는 그거 같았어요. 아마 트럼프 불복 관련해서 예, 예. 이렇게 뭐 신경 안 쓰이도록 예,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같았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뭐 불복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이제 뭐 신경도 안 써주기 때문에 별달리 뭐 크게 의미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네. 미국 시장이 앞으로 내년도까지 쭉 해가지고 골디락스 전체적으로 아무튼 상당히 좋은 형태가 계속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아까 그 뭐 로테이션 가설이 이제 현실화된다면은 예, 지수 자체는 예를 들어서 그 동안에 많이 올랐던 뭐 기술주들 이런 쪽의 성장주 이쪽에서 좀 조정이 오는 대신에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이 가면서 지수는 버텨줄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 이미 상당한 수익을 냈던 쪽에서는 한번 거기서는 좀 빠져나오고 예.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걸 모색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가만큼 또 관심이 있는 게 요즘 뭐냐면 원달러 환율입니다. 그렇습니다. 환율이 굉장히 아무튼 어제 보면 1,110원대 중반까지도 떨어진 상태거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전망이 둘로서 나옵니다. 하나는 1,100원대까지 내려갈 거다. 네. 또 하나는 1,100원을 깨고 1,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하거든요. 네. 원래 소장님이 원래 전공이 환율이시기 때문에 환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예, 환율 전망을 금년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뭐 주식도 그렇고 환도 그렇고 제대로 못 쫓아온 감이 있는데 시장 많이 어려워졌네요. 어려워졌는데 지금 이제 굉장히 크리티컬 레벨에 와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크리티컬 레벨에 와 있었는데 어느 정도 1180 그다음 1150 깨진 다음에
또 딜러들 사이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 짚어지던 레벨은 한 1115, 16 어라운드인데 이걸 봤거든요 어제. 예. 어제 본 상황에서 이제 백신 때문인지 뭔지는 몰라도 이제 약간의 반전이 왔습니다. 우선 보시면은 미국채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예. 미국채 수익률이 이 표를 보신다면 우선 차트상으로도 많이 올랐다가 보이십니다. 예. 어제가 이게 지금 10년물 기준으로 0.93%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0.93% 이제 1%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지금 예. 여기 보시면 전일 대비 0.119 소위 말하는 12bp 가까이 올랐습니다. 예. 하루에 12bp. 예. 그것도 무슨 뭐 3%대 4%대 금리가 아닌 그렇죠. 0점대에서 지금 12%가 올라서 퍼센테이지로는 14.66%나 증시보다도 더 화끈한 반응이 있었고요. 여기다가 달러가 보시면 굉장히 크리티컬했다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이 굉장히 잘못하면 이제 여기서 더 밀리면은 이제 완전 새로운 그렇죠. 국면으로 완전히 접어들- 새로운 국면으로 가는 거죠. 가는 그런 예. 상황에서 어제는 이제 달러도 조금 올랐다 하는 얘기죠. 달러도 올랐고 이제 우리 달러 얘기하기 전에 유가도 보시면은 결국은 저기 이제 유가가 이제 백신 재료로 그렇다면 수요 회복 뭐 이러면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예. 올라갔다는 건데 아니면 또 바이든 체제를 갖다가 가정할 경우에는 그동안에 얘기했던 뭐 신재생 쪽으로 가겠다, 클린 에너지로 간다 하면은 유가가 오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백신 재료를 갖다가 호재로 삼았던 거고 여기는 금값이 뚝 떨어졌고요. 뭐 이런 상황인데 전기동 구리가 예. 여기에 어제 한 10분 차트로 이렇게 보니까 백신 소리에 경기 좋아지겠네 하면서 확 뛰었다가 예. 뒤끝이 그거 합니다.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백신 관련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그 뉴스가 나온 시점이 묘한데 달러도 결국은 아까 드린 말씀대로 여기서 결국은 예단하기보다는 저는 그냥 쫓아가기로 했습니다. 이 달러 인덱스가 깨지느냐 이 달러 인덱스의 이 하단인 최근에 이 하단이 깨져서 결국 90을 향해 90 아래까지 가는 도도한 흐름의 시작이라면은 우리도 1100 아래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렇죠.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예. 이것이 이렇게 선이 안 꺼졌습니다만 우하향하는 이 저항선을 갖다가 돌파하는 상황으로 간다면은 여기서 1100 아래를 갖다가 지금 당장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거기다가 외국인 매수세의 어떤 흐름도 하나의 중요한 키라고 봅니다. 여기서 예. 최근 11월 달에 들어서 보여줬던 완강한 어떤 매수세. 예. 2조 3천억 원이나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이게 기조적인 흐름이라면 환율은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오늘은 또 외인 기관 팔잖아요. 예. 여기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른바 정보의 비대칭성. 이 친구들 알고 있었구나. 화이자 소식 나올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어제 그렇게 며칠 사이 2조 몇천억을 샀다가 오늘 또 턴다. 어제 외국인들, 우리 국내 언론들이 외인 기관에서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개미만 팔았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잡았는데 저는 개미들 잘 파셨습니다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예. 이제 개미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 확인했잖아요. 예. 쟤들 또 낚으려고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음. 그래서 지금 백신 소식에 여기서 지금 또 갑자기 뒤늦게 사는 거는 조금은 신중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외인 제법 샀는데요. 예. 앞으로도 계속 사는지 보시고 예. 계속 사면은 환율 더 떨어지는 거 인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채권으로 한 달에 4조 정도를 사고 네. 주식으로 10월 달에 2조 정도를 샀으니까 합치면 6조이거든요. 6조를 달러로 따지면 50억 뭐한 불이 훨씬 더 한 넘지 60억 불에 육박하는 50억 그러니까 불대 후반이죠. 한 달 동안 자본 수지로 50억 불 정도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상당히 큰 거기 때문에 네. 그 추이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워낙에 기술주 쪽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국내 서학 개미들이라고 표현되는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기술주 쪽에 많이 들어가 계시잖아요. 예. 여기서 나름 어떤 차익 실현을 하겠다는 어떤 의사결정이 많아진다면 이것도 환율 하락 요인입니다. 예. 털고 달러 갖고 와서 바꿔야죠 원화로. 예, 그렇죠. 이래저래 해서 그래서 지금 밤사이 미국 달러 인덱스가 오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율이 아직까지는 올라가는 힘이 약한 겁니다. 수급에서 지금 많이 눌리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무튼 1,100원대 정도로서 생각을 해보고 네. 그리고 또 위안도 보셔야 그 되고. 다음에 이제 나오는 그림을 한번 다시 보면서 좀 판단해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